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의의.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원가가 있던 뭐 정상 원가 계산 제도가 있던 실제 원가 계산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비교 분석을 해야 뭐 차이 분석도 하고 실제를 다 뭐 반영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의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여 원가 계산을 실시한다.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배부율에 의해서 각 작업지 시설에 배부한다. 이건 실제 발생한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집계하는 거예요. 자, 원가 계산의 절차.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의 실제 발생액을 작업 지시별로 집계를 하죠. 그 다음에 원가 계산 기말에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을 집계하여 실제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실제 배부를 계산해 가지고 배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각 지시서의 실제 배부 기준의 발생 정도에 따라 배부한다. 이거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이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표준도 있고 정상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정상, 이 정상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 되고, 소위 보통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보다는 조금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표준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이 용어에 좀 여러분들이 오해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원가와 는 실제 발생으로 집계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돼요. 원가의 실제가 아주 중요하고 제조 간접비는 잡다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1년 아니면 특정 그 제조 기간 동안에 총계적으로 소위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가 실제 발생액이 기말이 되어 보여야만 집계하다 얘기했었죠. 실제 발생액이 기말이 되어야만 비로소 집계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제품 원가가 변동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이 정상이 노멀이라고 했습니다. 노멀 코스팅, 개별 원가 계산을 많이 사용한다.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비교. 주요 정보, 외부 정보 이용자, 이건 뭐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소위 매출 원가라든가 또는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데 꼭 이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계산 시점이 회계 연도 기말. 이것이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이에요. 회계 연도 말이 돼야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제조 원가의 배부 방법은 실제 배부율, 실제 조업다에 따라 실제 배부.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이랬지. 그러니까 연말에 실제 회계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발생액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집계하고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어쨌든 배부를 하는 건데, 실제 발생을 실제 조업들을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은 다 같은데 보세요. 자, 이건 내부 정보 이용자, 이건 뭐예요? 관리적 측면에서 이용할 것이다. 관리적 그런 얘기했죠.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측정자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이 필요하겠죠. 제품원가를 대략적으로는 계산해야 뭐예요? 우리가 주문을 이게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생산 관리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죠. 제품 생산 완료 시점, 적시점 확보. 바로 되면은 실제는 이미 다 집계되니까 예정 배부율과 실제 작업 시간은 바로 나오니까 배부를 하면 되는 거고, 요 실제 그 배부율이라 했지만 사실 이 배부율은 뭐예요? 실제 제조간접비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1년 회계 기말이 돼야만 집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이미 저 앞에서 배웠었죠. 또 나온 건가? 아니면 우리 아까 건너뛰었던 거 아니죠? 자, 제조간접원가 예상 1년치 추정액이에요. 추정액. 왜? 이건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되니까 아끼면 또 수십 가지 비용 항목들이 그래서 그건 1년 단위로 작년에 이만큼 됐었으니까 올해는 생산량이 이만큼이면은 작년에 생산량이 만약에 10,000개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1,000,000원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000개 생산할 때는 약 1,500만 원 정도는 발생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이게 이제 예상액이에요. 예상 조업도를 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이 이제 이게 실제 발생액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배부 차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부 차이 조정.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 조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는 계정의 차변에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예정 배부율에 의한 배부액.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제조간접원가가 실제 발생하기도 전에 배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배부를. 그럼 실제 발생학과 이 배부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차이 조정을 할 거냐. 이 차이가 결국은 이 제공품인 기말 제공품과 매출원가와 이게 판매된 제품이고요. 생산된 제품에서 기말 제공품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는 무시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판단이. 제조간접원가는 결국은 기말 제품과 또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아까 얘기했죠. 이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과의 차이가 물론 더 배부할 수도 있고 적게 배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로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다 매출될 거니까 결국은 매출원가로 하자. 아니면 초원원가 기준법은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원가의 비율대로 할당하자. 요것이 요게 10%, 요것이 80%, 요게 10% 있으면은 10%, 10%, 80% 이렇게 배분하자. 또 원가 요소 기준법.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배분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 조정법은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로 일괄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부 차이가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매출된 것은 1,000개고 기말 제공품에 10개, 또 기말 제품에 20개 이러면은 대부분 여기로 들어갔겠죠. 대부분 이런 비중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매출원가로는 간단하게 매출원가가 뭐예요? 결국 손익계산서에서의 비용이죠. 이렇게 해버리자. 장점, 매출원가 계정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다. 다만 정확히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따라서 제품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총원가 기준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하죠.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나 이제 정확하긴 하지만은 좀 복잡하고 결국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그냥 원칙만 주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금액의 비례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차이 조정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배분 차이가 제조간접원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자, 차이 조정에 아까 얘기했죠. 차이 조정이 과다 배부한 경우와 과소 배부한 경우예요. 과다 배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원가의 실제보다 매출원가의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차감하면 되겠죠. 차감. 매출원가를 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서
또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소배부했다 하는 얘기는 실제 발생액보다 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증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매출원가 또는 뭐 총원가 기준법으로 하면 제공품, 완제품 매출원가를 다 증가해야 되겠죠. 과대 배부했다는 얘기는 실제 발생액보다 더 많이 배부했으니까 실제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물론 총원가 기준법에서는 이런 데서 다 빼야 되겠죠. 요거는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정 배부를 쓰니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정한 것보다 왜 더 발생했지? 왜 더 적게 발생했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공정 개선이나 작업 개선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이제 끝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만 했고 실제 여기 책에 나오는 예제들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걸 안 해보면은 원가 얘기는 안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꼭 해보고요. 여기 나오는 꼭 연습문, 종합 예제 문제, 이거는 꼭 해보십시오. 꼭 해봐야 돼요. 종합 예제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그 회계적 측면에서부터 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 회계 원리 수준에서부터 원가에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포트로서 83쪽에 3의 10번의 그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것을 레포트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레포트로 부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도 보면은 레포트를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내서 심지어는 기말고사 볼 때 그냥 레포트는 심지어 냈는데 백지 수준의 답안지가 100지를 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수업 열심히 했는데 왜 학점이 D입니까? C입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를 내가 부과하지 않아도 안 하는 문제들도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